네, 전직이니까 말할 수 있겠죠. 봐라, 나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네,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승무원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몇 가지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불면증을 꼽았어요. 사실 저는 불면증은 없어요. 어디서든 또 잘 자고, 이거는 아마 이제 잠의 패턴을 만들기가 어려웠다라고 보입니다. 네, 저는 비행하기 전에 무조건 잠을 잤었고요. 그 비행 시간이 한 5시간 내외 정도 되는 거는 괜찮습니다. 2번의 서비스가 나가는 그런 비행들은 사실 조금 힘들어요. 물론 브리핑에서도 물어봅니다. Are you fit to fly physically and mentally? 잘 쉬어야 되고요. 잘 자야 되고, 그리고 멘탈리, 정신적으로도 비행에 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팀워크라고 적어놨네요. 저 때는 비행 후에 6개월이 지나서 보잉 기종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에어버스를 탔고 6개월이 지나면 보잉 기종을 교육을 받으면서 취향지가 조금 달라지게 되었었는데, 또 요즘에는 또 A350이다, A380 등등 비행기 기종도 많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 일정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갤리를 담당했던 크루가 주니어 크루한테 도와달라고 했었었는데, 그 주니어 크루가 단번에 NO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맡은 역할이 아닌데 너의 일을 왜 나한테 떠넘기느냐. 유럽 친구들일 경우가 많아요. 아시아 크루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라는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 이렇게 너의 일을 나한테 떠미느냐 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애티튜드,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무장, 부사무장, 그리고 그 갤리를 맡았던 친구, 그리고 주니어 크루, 이렇게 사자 대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크루 컨플릭트. 국적마다 성향도 다를 텐데 한 비행에서 개인의 성향을 서로 맞춘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 크루가 과일을 먹다가 그거를 갤리 위에다가 놓은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과일은 이코노미 카트에도 과일이 실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다국적 다인종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크루밀이나 아니면은 못 먹는 손님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그 과일이 도화에서 실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혹시라도 손님들 다 드리고 남은 비행, 밤 비행이라서 손님들이 식사를 많이 안 하셨든가, 어차피 아웃스테이션에서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라면 그 전에 저희가 소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크루는 그거를 잠시 뒤에 먹으려고 잠깐 비워뒀던 거예요. 그 갤리를 맡은 친구는 먹다 남은 게 놓여 있고 위생상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거를 버린 거예요. 결국에 그런 사소한 걸로 서로 오해가 생겼었어요. 네 번째, 향수병. 타지에 있기 때문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지금도 비행을 합니다. 물론 다른 항공사로 이직을 해서 비행하는 친구도 아직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카타르 항공에서 열심히 비행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보통 한국 비행은 신청해서 받는 경우 1번에서 2번 정도, 정말 3번까지 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물론 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 2번 정도는 한국을 다녀갔었고, 비행을 신청하는 기간이 있어요. 제가 우선순위를 둬서 인천 비행 100%, 싱가포르 비행 몇 프로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인천 비행을 거의 100%를 여러 개를 비딩을 했었어요. 유럽권 특히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은 제 스케줄에 화려한 유럽 비행들이 많지는 않았었고, 리퀘스트 한 비행으로는 인천 비행을 주로 받는 편이었고요. 비행으로 한 달에 한 번. 네, 4일 오프도 같이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2박 3일 인천 비행이 새벽에 도착하기 때문에 제가 미니멈 레스트를 하고 비행을 할 수 있는 밤 비행인 경우에는 3박 4일 정도. 한국 비행으로 돌아올 때는 정말 피곤했어요. 너무 1분 1초가 아깝기 때문에 비행 전에 푹 자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자정을 넘어서 출발을 해서 도하에 도착을 하면 새벽이거든요. 밤을 거슬러서 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잠을 거스르면서 와야 돼요. 향수병을 해소하고자 간 인천비행에서 승무원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겨내야 하는 잠. 이게 힘들었었겠네요. 그러면 잠을 어떻게 이기느냐? 네, 전직이니까 말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과 다른 크루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물을 많이 마신다. 캐빈을 돌아다닌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쓰는 건 화장실을 간다 입니다. 네,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5번째로는 방짝, 룸메이트와의 의견 조율, 크루 컨플릭트랑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비행에서 한 번 만난 크루와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는지가 중요한 거라면, 도하에서 내가 사는 동안 같이 해야 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실이나 부엌이나 혹은 같이 써야 되는 기물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맞추고 청소하는 부분. 저 예전에 룸메이트 중에 인도 룸메이트는 제 식용유를 그렇게 몰래 썼어요. 티가 나요. 저는 도하에서 요리를 잘 안 했었기 때문에 양이 줄지 않는데 어느 순간 그 훅훅 줄어 있는 거예요. 미리 말을 하고 쓴 게 아니었기 때문에 눈금 표시해 놓고 그랬었어요. 봐라, 나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너 지금 쓰고 있는 거 알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옛날 이야기네요. 네, 좋아요, 구독 버튼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그 힘을 받아 더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